개인 투자자를 위한 강심장 프로젝트. 네, 안녕하세요. 붉은 기둥의 마스코트 장유리나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어제와는 달리 지수 흐름이 꾸준히 상승으로 이어가면서 시원하게 또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업종 섹터 내 대장주들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여러분 계좌의 장대 행복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붉은 기둥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붉은 기둥에서는 특별한 강의와 더불어서 실시간 종목 상담도 해드리니까요. 문자로 1899-0294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트계의 히어로죠. 차트 영웅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데일리 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영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어제 강의 끝나고 나서 우리 피디님한테 잔소리를 한번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제 이슈와 더불어서 이 차트를 같이 접목하는 그런 강의를 해드렸는데 도대체 이 강의를 듣고 우리 직장인분들이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 관점에서 조금 더 강의를 많이 이끌어갔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우리 시험원들의 입장에서 어떤 식의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공통적인 차트의 패턴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일봉과 주봉과 월봉과 분봉은 다 똑같은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차트의 이 공통적인 패턴들, 급등 직전의 그런 공통적인 패턴들을 좀 배워가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차트를 또 준비를 했는데 오늘 우리 시험원들과 함께 소통을 최대한 많이 할 것이고 종목 상담 문자도 주셔도 되지만 혹시나 이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하신 분들 좀 뭔가 해소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또 문자로 주시면 제가 최대한 이제 보면서 또 답변들 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차트를 바로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차트를 딱 간단하게 준비를 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 초보분들, 중수분들이 딱 봤을 때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딱 알 수 있는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이 검은색 선은 이 11선입니다. 11선.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은 21선입니다. 이거를 먼저 체크하고 딱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종목들이 급등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시세가 올라가기 전에는 차트상에서 항상 공통적인 그런 패턴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시그널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시그널을 우리 앵커님과 우리 시험원들에게 딱 깔끔하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앵커님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이건 정말 쉽습니다. 예전에 제가 뉴스 막 보라 말씀드렸고, 뉴스 찾아보라 말씀드렸는데, 다 취소. 취소예요? 네, 취소. 아니, 왜요? 왜냐면, 그거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차트부터 올라갈 수 있는 종목부터 먼저 발굴합시다. 알겠습니다. 발굴하고 나서 그 종목으로 인해서, 이슈를 보고 확률을 더 높이는 것이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을 이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이거 먼저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 한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젠 이슈를 보고 또 차트를 보라고 하셔가지고 좀 헷갈렸어요. 원래 차트계의 영웅이시잖아요. 네, 오늘 또 이제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봐야겠습니다. 예, 약간 이제 이런 말씀 들으니까 이 차트계의 약간 악동이 되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일단 제가 원래 종목 발굴할 때 종목을 한 2,000여 개 다 봅니다. 다 보고 나서 차트를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뽑아놔요. 그걸 가지고 이슈가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강의를 좀 더 해드렸었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를 좀 합니다. 그럼 차트를 바로 보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이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자, 일단 보시면 제가 이 저점에서, 그러니까 추세가 바뀔 수 있는 이런 이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 앵커님은 이 차트를 봤을 때 이게 여기서 올라갈 것 같으세요? 떨어질 것 같으세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왜 올라갈 것 같으세요? 뭘 눌림목 보고? 이후에 매매를 하라고 눌림목 하셨으니까. 이후에? 예. 그럼 눌림목이 어디예요? 눌림목이? 저기 최저라고 써있는 3월 15일자 눌리고 여기? 점차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지금 물론 하락은 했지만.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더 빠질지 아니면 여기서 올라갈지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예.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자 보시면 이제 이게 쭉 급락을 했어요. 급락했는데 여기서 이게 올라갈지 아니면 떨어질지 이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바로 우리가 최저점에 사서 이렇게 매매할 수도 있겠지만 꼭 여기서 사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서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면, 자 차트를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검은색 선을 한번 볼게요. 검은색 선. 자,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돌파 못했던 곳을 돌파하면 배팅한다. 그동안에 돌파하지 못했던 라인, 선을 돌파하면 그때부터 매수 시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우리 앵커님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자, 11선, 21선 모든 그죠? 선들을 돌파하지 못했는데 돌파를 하면 그때 베팅을 하라는 의미인가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차트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하락 추세가 나왔을 때 이거를 이제 탈피하고 올라갈 때는 최저점에서는 11선부터 먼저 돌파를 하고요. 그 다음에 21선 돌파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11선을 돌파해요. 왜죠?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5일선도 가까이 있겠지만 11선이 제일 가까이 있고 제일 강력한 저항대인데 강력하게 저항대인데 가장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11선 과거에도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이제 과거에 보시면 제 얼굴 완전 크게 나오네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검은색 선 맞고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지고 검은색 선 맞고 떨어지고 검은색 선 맞고 떨어지고 쭉 떨어지죠. 그러난 다음에 검은색 선을 여기서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가 바로 무슨 자리냐면 이때부터가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속적으로 저항이 되었던 곳을 이제 돌파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추세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차트 딱 보시면 이게 이제 전문가님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차트용 전문가님이시잖아요. 차트를 이렇게 많이 보시긴 하는데 너무 이평선을 돌파하는 걸로 베팅을 해라. 이건 좀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사실 그 부분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게 없을까요? 특별한 게 네. 특별한 거 이거 약간 궁금하시죠, 여러분도? 뒤에서 준비를 좀 했는데 이거를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 쉽죠. 여기까지는 좀 쉬워서 저희 시청자분들 수준이 이거는 또 다 넘으시거든요. 다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갑자기 이제 공격을 당하니까 갑자기 뭐라 할 말을 좀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를 하더라도 수익 날 수 있거든요. 날 수 있는데 이거 쉽다고 하시면 진짜 다른 걸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이슈 분석하시면 되겠네. 이게 쉬우면. 이게 쉬우면 그 다음에 뉴스나 이슈 분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시면 우리산업홀딩스는 여기서 이제 그 포착되고 나서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요.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도 보시면 진양화학입니다. 진양화학. 진양화학인데 이게 제가 이제 딱 여기 딱 시점을 캡처해 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중요한 게 이게 과연 검은색 선을 돌파할 때 사야 되는지 파란색 선을 돌파할 때 사야 되는지 이걸 뭘로 이제 기준을 잡을까요? 우리 앵커님? 모르겠어요. 가까운 걸로 베팅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11선 아닐까요? 이거 아까 쉽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다 안 쓴 줄 알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고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건데 그동안에 계속 저항받았던 곳을 돌파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추세 변곡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거예요. 첫 돌파.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 첫사랑 기억나시죠? 그럼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차트 상에서 이게 첫사랑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저항받고 하락을 하다가 첫 돌파를 했어요. 그럼 여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의미가 있는 자리고 이때부터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을 뽑아놓고 뭐 분석을 더 해야겠죠. 그래서 차트상 봤을 때는 이런 저점 라인 때, 그러니까 무조건 최저점에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이런 그동안의 저항이었던 곳을 돌파할 때부터는 이제부터 올라갈 수 있다. 결국에는 돌파하고 나더만 그 다음에 상한가 이후의 횡보 또 한 번 한 30%까지 올라가면서 한 60% 정도 올랐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종목 예시 많아요. 자, 아난티. 이번 아난티를 보겠습니다. 우리 앵커님. 네. 여기 지금 상한가 쳤잖아요. 상한가를 쳤는데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상한가까지 갔는데. 그러면 이게 나중에 더 올라와 있으면 아깝지 않을까요? 물론 아깝긴 하겠죠. 근데 너무 위험해서 사실 좀 겁이 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사실 이제 좀 그런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상한가로 하더라도,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한가는 오히려 따라잡아도 됩니다. 근데 이게 더 올라가지 못할 자리의 상한가들은 절대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의미 있는 상한가가 바로 이런 자리의 상한가인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의 파란색 선, 자, 이거는 절대 검은색 선을 돌파하면 사면 안 돼요. 우리 앵커님. 왜 사면 안 될까요? 검은색 선. 왜죠? 이건 검은색 선을 돌파하면 이건 사면 안 돼요. 아, 한 번 돌파했으니까 다시 떨어졌잖아요. 돌파하고 다시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요? 어디서 돌파했었어요? 저기 손가락 지금 아, 짚으신대요. 여기요? 거기 바로 그렇구나. 위에요. 네. 이제 잘 아시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제 빨간색이 아니라 검은색 선, 제가 우리 앵커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네, 당황했습니다. 11선 말씀하신 예, 거죠? 너무 잘 맞춰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이게 11선인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아니라 검은색 선과 파란색 선을 둘 중에 하나를 돌파할 때 사야 되는 것인데 둘 중에 하나에 뭘 돌파해 사야 되는 것이냐? 그럼 아난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은색 선 11선을 계속 돌파를 하고 또 떨어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 파란색 선을 돌파 못했어요. 계속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돌파 못하고 있다가 빵 돌파를 했죠. 첫 돌파. 그러니까 이제 딱 돌파했을 때 이때부터가 이제 바로 매매 시점이에요. 이때 상한가 때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음 날에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때 상한가 이후에 쭉 올라가면서 한 40%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가 맥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한가를 가든 뭐 하든 여기가 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11선과 21선만으로도 상당히 이제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 그럼 저런 걸 찾으려면 예. 하루에 차트를 몇 개를 봐야 돼요, 전문가님? 전문가님은 몇 개 보세요? 저는 거의 하루에 다 보죠, 그냥. 다요? 예. 모든 종목을 다 보세요? 그냥 거래량 10만 주 이상 싹 봅니다, 그냥. 한 10만 주 이상 되면은 한 1,6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냥 탁탁탁탁 이게 봅니다. 보면 이제 눈이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항상 한 3시, 4시 정도에 자는데 아, 그래서 늦게 주무시는. 그래서 좀 약간 꾀죄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항상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차트. 그러니까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올라갈 종목과 떨어질 종목.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 차트에서는 매수와 매도의 합, 이 모든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수급의 집합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가치 투자자다. 그러면은 그냥 이 기업을 보고 성장성을 믿고 사시면 됩니다. 워렌 버핏처럼. 근데 내가 만약에 좀 빠르게 매매를 해서 빠른 수익을 보고 싶다. 나는 좀 더 맥점에서 저점에서 잘 잡아서 잘 수익을 좀 빠르게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차트를 봐야 됩니다. 차트를 안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맥점에서 잡을 수가 없다. 좀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두산솔루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두산솔루스. 그 우리 앵커님. 여기 제가 손가락 지점. 여기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배팅 해야죠. 왜 베팅해야 될까요? 이미 11선, 21선 의미 있는 첫 돌파니까요. 그러면 이제 의미 있다라는 것은 어디를 보고 의미를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뭐 여기서 의미 있다 하신 거예요? 여기서? 아니요. 저기 오른쪽에 파란색 여기? 선이랑 검은색 선을 돌파했으니까 그게 의미 있는 첫 돌파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닌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돌파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돌파했다고 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전에 여기 검은색 선과 파란색 선을 계속 저항 맞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파란색 선과 검은색 선에서 주가가 계속 저항을 받고 있었어요. 계속 저항을 받고 있었는데 그걸 뚫었어요. 그럼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그죠. 10번째가 넘어갔다. 예, 그 맞죠. 그러니까 이제 예, 거기서 이제 피님 까먹었잖아요, 제가 이제.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저항했던 이 구간을 계속 이제 돌파하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돌파할 때 이때가 이제 강력한 배팅 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선과 21선 돌파했다고 해서 바로 매수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 전에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을.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매수가 되었다면 뭐 이렇게 올라와서 이까지는 못 먹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먹는다 하더라도 한 30%까지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맥점이 여기였어요. 그럼 두산 솔루스 한번 더 볼게요. 자, 보시면 우리 앵커님 또 여기서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파란색 선 돌파 못했잖아요. 약간 모습이 좀 약간 좀 조금 애매하고 좀 별로지 않아요? 이거 약간 심화된 문제를 좀 출제하신 것 같아요. 아, 예, 좀 그럴 수 고민됩니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직은 사지 말아야 된다. 아, 예. 사지 말아야 된다. 파란색을 돌파한 후에 사야 된다라고 좀 그럼 생각이 파란색 듭니다. 돌파하면 너무 높지 않을까요? 그럼 잘 보세요. 네. 여기서 파란색 돌파했잖아요. 여기 돌파율이 떨어졌잖아요. 그 대박 손실 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파란색 돌파를 샀어요. 손실 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돌파했는데 왜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봐드리는 것인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의 흐름이 중요하다. 여기서 이제 검은색 선에 저항받았죠. 네. 그럼 이 종목은 중요한 게 파란색 선보다 검은색 선 돌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은색 선과 파란색 선도 전부 다 중요 라인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과거의 흐름을 보니까 과거에 계속 검은색 선에 계속 저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은색 선 저항받는데 이번에 검은색 돌파하니까 이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평선 중에서도 좀 더 중요한 이평선이 있고 좀 더 중요하지 않은 이평선이 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제가 그거 질문하려고 했는데. 예, 제가 이제 우리 앵커님이 이제 뭘 이제 궁금해하시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무엇을 궁금해하시는지 제가 바로 캐치를 할 수 네, 있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그죠? 그러니까 네. 이 차트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 뭐냐면 파란색 선을 아예 없애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파란색 선이 지금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계속 검은색 선 저항받고 하락, 검은색 선 저항받고 하락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11선 저항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선 저항을 계속 받았던 종목이 11선 돌파했어요. 그럼 사는 거예요. 근데 위에 파란색 선도 있으니까 아, 이거 저항인데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선 돌파하고 사도 상관없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검은색 선을 돌파하더라도 이때부터가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가 이제 그 이후부터 매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검은색 선 돌파하고 검은색 선 지지하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파란색 선 돌파할 때 이때도 뭐 사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조금 더 빠르게 사셔도 되고 좀 더 늦게 사셔도 되고 이런 차이다.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이 중에서 제가 안 올라가는 것도 중간에 좀 끼워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앵커님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보다 이거 잘 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걸 보시면서 이게 올라갈 것인지 올라가지 않을 것인지 이걸 딱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딱 3초 드릴 테니까 우리 앵커님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게 올라간다, 매수해야 된다, 안 한다 이걸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자로 이게 만약에 매수인지 매수가 아닌지 이거를 문자로 올려주신 분들 중에 한 분에게 제가 선물을 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무슨 종목인지 가려야 되는데 예. 일단 이거 여기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우리 앵커님부터. 사야 된다. 왜 사야 될까요? 11선을 돌파했으니까. 이게 그 설명이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11선에 저항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11선 돌파해야 되니까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보시면 우리 시험들도 제가 벌써 정답을 얘기해버렸나요? 사야 된다고? 네, 미리 얘기하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보시면 이 시점이 바로 되고 나서 쫙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동안 과거의 저항이었던 11선 저항하고 쫙 하락하다가 11선을 돌파하니까 그다음 급등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이 차트인데 이것도 이제 보시면 이건 정말 상당히 쉬운 차트예요. 딱 이제 눈에 보이시죠? 눈에 딱 보자마자 이거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차트들입니다. 보시면 과거에도 21선 저항 맞고 하락, 21선 저항 맞고 하락, 21선 저항 맞고 하락, 11선 저항 맞고 하락하다가 11선 돌파, 그 다음에 21선 돌파까지 같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가 바로 완전 맥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트 공부를 하시면은 이런 맥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냥 기업 분석하고 나서 기업이 좋으니까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이러지 마시고요. 이러지 마시고 기업이 좋다 하더라도 타이밍을 잡아서 사는 게 좀 더 저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 한번 비춰봐 주세요. 제가 만약에 정말 종목이 너무 좋아서 이 기업이 너무 좋아서 샀어요. 근데 떨어지면 기분이 상하잖아요. 떨어지면 기분이 상하고 기분 별로잖아요. 내가 매수하고 나서 바로 올라가면 더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치 투자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오랫동안 종목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차트 보는 방법을 조금 더 공부해 보신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웅제약 딱 보시면 결국에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결국에 쫙 올라가면서 이때 이제 급등을 쭉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이거 제가 이제 우리 앵커님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볼게요.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산다 만다. 앵커님, 우리 시청자분들도 애매하죠? 네. 뭔가 예. 힌트 좀 주세요. 아유, 산다 만다 이 둘 중에 힌트를 달라고 하면 뭘 줘야 됩니까? 저는 안 살래요. 안 살래요? 네. 예. 일단 이제 보시면, 아닙니다. 이제. 일단 보시면 이제 우수MS 보시면 그러니까 과거의 흐름이 중요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무리 보조지표를 활용하든 뭘 하든 아무 상관없이 이 생짜로 이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생짜로. 이제 볼 줄 알아셔야 되는데, 과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1선 저항맞기도 하고요. 11선 저항맞기도 하고요. 11선 저항맞기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1선이 좀 더 강력하고 11선, 21선 거의 비슷합니다. 힘이. 좀 더 과거 차트를 봐야겠지만 일단 11선, 21선이 비슷한 그런 힘의 차트인데 결국에는 11선을 돌파하고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사도 되고요. 아니면 21선 돌파할 때 사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11선과 21선 전부 다 힘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이 종목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21선 돌파하고 나서 그때부터 슈팅이 확 나와버렸죠. 상승이. 그래서 이때 나는 선침해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이때 이때 매수하셔도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종목은 올라갔다. 보시면 되고요. 우리 앵커님 이거 안 산다고 하셨으니까 돈 못 버셨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쉬운 거, 진짜 쉬운 거 앵커님.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거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삽니다. 예, 돈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딱 과거의 흐름 딱 보라고 했죠, 제가. 과거의 흐름 보시면 이건 11선보다는 21선의 저항을 많이 받는 기업입니다. 그 종목입니다. 21선. 여기도 21선 저항받았죠, 꼬리. 21선 저항받았죠. 그러면서 쭉 급락을 했죠. 그러다가 돌파 이후에 11선 지지를 받고 21선 안착을 했습니다. 21선 안착했단 말이에요. 처음 안착했단 말이에요. 몇 개월 만에 처음 안착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하다만 갑자기 점수한가 먹었어요. 우리 앵커님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돈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강아지 구충제 관련한 이슈 때문에 바로 이제 점수한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런 구간, 이런 맥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못을 한번 잡아주세요. 자, 일단 제가 종목 상담도 이 형식대로 최대한 많이 받을 겁니다. 받을 건데 내 종목이 과연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지 올라가지 못할 종목인지를 좀 더 이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 상담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차트는 정말 뭐라 해야 될까, 차트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조금 더 헷갈리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지만요. 좀 더 이렇게 명확한 것, 이런 것들만 하나씩만 배운다 하더라도 그런 종목들만 매매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차트를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제가 알려드린 이 예시 차트들 이런 거부터 먼저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슈나 이런 것들은 변할 수도 있고 하지만 차트는 변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트는
매수와 매도의 수급의 집합체라 했고, 이 차트의 흐름에 따라서 올라갈 차트인지 떨어질 차트인지가 결정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돈이 들어온 차트인지 돈이 안 들어왔던 나갔던 차트인지를 체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미리 보면서 이게 돈 들어오고 있는 차트다, 돈 들어오고 있지 않는 차트다, 이것을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분들 종목에는 과연 돈이 들어왔는지 돈이 나갔는지 한번 종목 상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앵커님. 네, 여러분 종목에 돈이 들어왔는지 또 들어오지 않았는지 저희가 실시간 종목 상담을 통해서 자세히 상담을 해드릴게요.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궁금한 내용도 함께 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그럼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역시 차트 영웅 전문가님의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은 들을수록 더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또 매매를 하다 보면 이 강의만큼 제대로 활용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럴 때 각계 전투 속의 장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매매를 좀 현명하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목요일에 차트 영웅 전문가님께서 온라인 무료 방송을 여실 예정입니다.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열려 있고요. 포털 검색창에 붉은 기둥 검색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당일 급등 유력 종목 실시간으로 공략할 수 있는 방송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문자로 어떤 종목들이 와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볼까요? HDC 현대산업개발 신청을 해주셨네요. 8550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차트 분석 부탁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18,0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30% 가지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차트를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봐주시죠. 예, 일단 아까도 VCR 나가던데 제가 목요일 날 장중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일주일 동안 제가 상당히 좀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저는 일단 매매를 하면서 만약에 실패를 하거나 뭐 이렇다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목요일 이후에는 꼭 편하게 좀 잠을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HTC 산업개발 한번 이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동평균선의 흐름을 보면서 이 종목이 올라갈 종목인지 올라가지 않을 종목인지를 좀 더 체크를 합니다. 일단 최근에 HTC 이슈는 다 배제하고 차트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과거에 이제 노란색 선, 이게 61선입니다. 61선을 지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보니까 61선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걸 설명해 준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차트상 봤을 때 그동안 거의 이제 1년 정도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61선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 좀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가를 좀 잡아드릴 텐데요. 손절가는 16,000원 이탈 시 16,000원 이탈 시 손절 사인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좀 올라간다면 1차적으로 22,000원, 2차적으로는 23,000원까지, 24,000원까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61선을 갓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좀 보겠습니다. 우리 앵커님. 네, 다음 종목도 살펴봐 드릴게요. 5222번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동성제약입니다. 1,900원, 비중은 40%인데요. 올라갈까요? 라고 또 간단하지만 중요한 질문 남겨주셨어요. 전문가님, 동성제약 좀 올라갈까요? 네. 자, 이 종목도 차트를 바로 딱 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주봉, 월봉도 많이 보긴 하는데 일단 일봉상 먼저 보자면 여기서 과거 61선 저항 맞고 하락, 61선 저항 맞고 하락, 121선 저항 맞고 하락, 21선 저항 맞고 하락을 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21선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21선 횡보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과거에도 차트를 보니까 61선 저항, 121선 저항이 좀 심하단 말이에요. 그럼 1차적으로 이 종목은 12,000원대를 돌파한다면 14,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최근의 패턴들이 21선 돌파하다가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떨어지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21선, 그러니까 이제 10,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14,000원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동성제약 기업적으로 봤을 때 적자가 좀 나고 있는 기업이고 이런 것들 좀 다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간다면 한 13,000 정도, 13,500원에서 14,000원 정도까지 좀 매도하시는 전략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네, 문자로 방송 참여 원해요라고 어떤 분이 신청서를 남겨주셨는데요. 목요일 온라인 무료 방송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 방송 참여 원합니다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고수분들은 어떻게 매매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방송 참여 원합니다라고 해주시면 이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번호 나가고 있죠. 1899-0294번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종목 바로 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YG1 보겠습니다. 1707님이고요. 매수가는 5,600원, 비중은 25%. 바닥은 찍었는지 상승 여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바닥은 좀 찍었는지 또 상승 여력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일단 상당히 이제 기업적으로 나쁘지 않은 기업인데 이번에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일봉을 보면서 바로 판단해 드릴 텐데 그동안의 저항이었던 20선을 계속 저항받고 하락하고 10선 저항받고 하락했지만 10선 지지받고 올라가고 20선 돌파하는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20선만 일단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올라갈 확률이 좀 높습니다. 기업적으로 본다면, 기술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손절가는 4,000원 정도까지, 4,000원 아니다. 제가 3,700원까지 좀 보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5,200원 정도까지 볼 테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장중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제가 저번 주에 약간 아쉬운 결과 나와가지고 어제부터 제가 종목 발굴에 거의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을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목 발굴, 오늘 종목 발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또 투표하시고 쉬시겠지만 전 또 투표하고 나서 또 종목 발굴 해가지고 목요일 날 제가 정말 칼을 갈아가지고 정말 승리를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때 이후부터는 정말 좀 편하게 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장중 방송에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문자로 방송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저희 제작진 분들이 목요일 아침에 아마 참여 링크를 보내줄 겁니다. 그럼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점부터 또 볼까요? 우리 앵커님. 네, 벌써부터 4029님, 9141님 방송 신청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문자들이 오고 있네요. 그럼 PCL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했는데 안 올라가네요. 매수가는 19,200원, 비중은 30%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공급 계약을 했는데 왜 안 올라가는 건가요? 예, 일단 이제 공급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공급 계약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만큼 기대만큼 덜했기 때문에 금액들이 덜했기 때문에 좀 안 올라간다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월봉상 보시면 지금 12,500원대가 지지라인대입니다. 12,000원부터 12,500원 라인대. 지금 여기가 월봉상 5선 구간이에요. 여기 지지받으면 한 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손절가를 12,500원 이탈 시 전량 손절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간다면 제가 이제 한 16,000원, 16,000원 아니라 한 15,500원부터 16,000원 사이에서 좀 매도 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이후에 다시 올라갈 때 이럴 때 좀 매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매도 안 하시면 정말로 나중에 힘든 결과 나올 수 있으니 좀 매도하시고 지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 방송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은 투표일이고요. 목요일 오전에 장중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이어지니까요. 이 점 꼭 참고를 해주세요. 내가 실전을 해봤는데 또 오르는지 또 아니면 하락을 하는지 궁금한 종목들도 많으실 거고요. 시장 대응을 오랫동안 해본 분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수분의 매매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 문자로 해주시면 됩니다. 하단에도 나가고 있죠. 번호 1899-0294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방송 신청 원합니다. 방송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작진분들이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이 점 참고해 주셔서 목요일에 꼭 함께해 주세요. 그럼 잠시 후에 올게요. 실시간 문자로 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시다시피 방송 참여 원합니다. 방송 신청이요. 또 방송 신청하고 싶어요. 차트 영웅님 방송 신청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재밌고 활기찬 설명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신 386 하나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텔레칩스고요. 7,000원 20% 보유 비중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의 차트를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 이제 이 종목 수익 중이신데 언제 매도할지 이런 고민이 좀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바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일단 이제 지금 단기적인 이제 고점까지는 좀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제 월봉상 전 저점 구간까지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이탈 이후에 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원에 매수하셨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매도를 하시고 좀 지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텔레칩스는 매도하시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떨어지면 그때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텔레필드는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 관점 드리겠고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그때부터 매집해 보신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다음은 4302번님 원익 IPS 신청해 주셨습니다. 35,4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5%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이제 차트의 패턴들이 거의 다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원익 IPS에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켜놓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키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여기 저항대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걸 돌파하니까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탈하고 나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익 IPS는 지금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에 저항을 좀 받고 있다. 좀 아쉬운 구간이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좀 제가 좀 정해드릴 텐데 이 손절가는 제가 22,500원까지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과거 여기가 지지라인 때이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지지를 한다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22,500원, 제 목표가는 3만 원부터 32,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목표가 3만 원부터 32,000원, 손절가 22,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4911님 방송 참여 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두산 인프라 신청을 하셨습니다. 4,285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두산 인프라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자, 일단 두산 인프라 코어는 지금 매각 이슈가 좀 슬슬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식의 이야기 나오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봉 차트와 월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주봉 차트를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저항이었던 20주 선을 이번에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한 번도 이 검은색 선, 10선의 지지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10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슈도 나쁘지 않은 이슈가 있으니까 지금 4,000원,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한 5,500원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호재들 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손절가 4,000원, 목표가는 5,600원까지 한번 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8550번님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신청을 해주셨고요. 68,000원 40%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단 원하는데요. 에코프로비엠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제 주봉과 월봉을 쭉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좀 매도 관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주봉을 보시면 과거에 이제 저항선이었죠. 여기 과거에 이제 저항선이었는데 여기에 딱 정확하게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재수가 없으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쭉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항받고 하락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를 정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64,000원 이탈 시 전량 손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73,000원, 2차적으로는 8만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일단 수익 실을 한번 하시고 절반이라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들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보기 전에 한 번 더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급등보승 차트 영웅의 장중 공개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일 급등 유력 종목의 실시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고수분들은 어떻게 매매하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죠? 이 번호로 문자 참여 원합니다라고 글 남겨주시면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바로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우성사료 보겠습니다. 평단은 3,100원이고요. 비중 5%. 문의사항은요. 구충제 관련주인데 시장에 반응이 없네요. 차트로 좀 분석해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시장에 좀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차트로 좀 어떻게 봐야 될지요? 예, 일단 치료제, 구충제가 실제로 이제 이게 코로나 세균을 죽인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등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차트가 상당히 이제 뭐 애매한 그런 차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를 바로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 여기가 지금 저항대입니다. 저항대인데 얘가 저항 이번에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있죠. 그래서 돌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주봉상 20선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가를 2,850원으로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3,30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3,700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앵커님. 네, 한 번 더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총선 이후에 첫 거래일이죠. 목요일 오전에 우리 전문가님의 온라인 장중 공개 방송이 예정될 예정입니다. 목요일 오전 8시 30분이고요. 장중에 같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로 방송 신청 원해요라고 글 남겨주시면 공개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단에도 나가고 있죠. 1899-0294번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신청 받아보겠습니다. 현재 동성제약도 들어와 있고요. S맥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JLK 보겠습니다. 6,48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50% 가지고 계십니다. 코로나 장비주로 구매를 했는데 상투에 잡은 느낌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네요. 전문가님 도움을 꼭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한번 도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JLK 주봉 차트를 한번 바로 까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하락 추세인데 이 하락 추세를 지금 약간 돌파할 듯 말 듯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봉을 또 본다면 이게 신규 상장주인데 여기 좀 저항을 좀 맞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저항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쉬운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가를 좀 정해드릴게요. 손절가는 여기 5,600원 이탈 시 전 단기적으로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양봉이 한번 뜨지 않을까. 양봉 한번 뜰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 5,6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7,000원부터 7,200원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매매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종목이 좋은 건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장중 공개 방송을 꼭 참여해 주시고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4월 16일입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참여 원합니다라고 글 남겨주시면 할 수 있는 방법,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링크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그 방송 중에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 일단 이것저것 다 이제 치우고, 저는 일단 수익부터 일단 깔끔하게 낼 겁니다. 깔끔하게 내고 나서 총선 이후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수익이고 두 번째는 총선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선 이후에 시장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거부터 보고 어떻게 우리는 매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미리 종목을 준비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종목 좀 준비하셨어요? 지금 후보군으로 한 5종목 좀 준비해놨는데 이 중에서 제가 시가나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때 어떤 종목을 배팅할지 제가 그걸 좀 준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 저도 조금 더 강력하게 급등할 수 있는 그 종목을 좀 더 이제 이제 만져야 되니까 한번 보고 나서 제가 목요일 날 한번 배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선거가 있죠. 내일 투표 꼭 하시기 바라고요. 목요일에는 또 경제 정책 마련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산업별의 움직임도 잘 파악해 보셔야겠습니다. 목요일 저녁 8시에 저는 다시 인사드릴 거고요. 여러분 선거 후 그다음에 8시 30분 차트 영웅의 강의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목요일 오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